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초등학생을 위한 정치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법, 지리, 문화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역사와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짝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시대별 기술, 문화, 그리고 그러한 정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주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좋은 정치책, 좋은 경제, 법책을 찾아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과 정치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쉬운 정치입니다. 자, 이 책은요, 뒤에 쓰신 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렉스 프리스, 로즈 호어, 루이 스토웰이 쓰셨고요. 신인수 선생님이 옮긴 책입니다. 휴고 드러천 캠브리지 대학 박사와 데니얼 비호프 뉴욕대 박사께서 감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캘런 스토퍼의 사파가 내용을 흥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 왕은 왜 힘이 셀까? 정치란 무엇인지, 병원과 도로는 누가 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작은 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시작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장본 책이어서 살짝 단단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사파가 가장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잘 편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쉬운 정치. 차례를 보면요. 제1장 정치가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을 내릴까요? 정부가 뭐예요? 하는 기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질문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1장부터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는 정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왕정, 제정, 군주정, 공화정, 참주정 등의 정치의 형태를 설명해 주고요. 2장에서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의원 내각제가 무엇이 다른지, 입헌군주제는 또 무엇인지. 세 번째 장에서는요, 선거와 투표죠. 자, 아무래도 여러 정치 형태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자, 4장에서는 정치적 변화라고 해서요, 선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치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정치 사상이라고 해서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정치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깐 보면요, 정치 사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또 뭐가 다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장에 중요한 질문들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그에 따른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질문 몇 가지 읽어볼까요? 인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전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요? 테러리즘이 뭐예요? 또 교도소는 왜 필요한가요? 표현의 자유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환경 문제부터 부정부패, 그리고 내 주장을 펼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좁은 의미의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에서부터 넓은 의미의 갈등을 타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샘플로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제1장을 시작하기 전에 정치가 뭐예요?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이거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지 않나요? 정치가 뭔가요? 라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정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주로 많이 대답하는 건, 일단 정치를 대답하기 전에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사회가 된다.
사회가 된다라는 건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거고 두 사람 이상 모인 이상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타협하고 협력하고 조화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정치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이끄는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정치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정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집단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해결하는 일도 정치에 속해요. 라고 이렇게 줄글로 설명을 해놓고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작은 운동팀이 있어요. 이 운동팀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에서 이기자. 그래야 살도 빠지고 재미도 있고, 같이 운동을 하지만 목적은 다르죠. 한 친구는 이겨야 된다는 목적, 한 친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목적, 한 친구는 재미가 있다라는 목적, 서로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팀으로 모인 거죠. 자,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다양하듯이 방법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5번은 훈련을 해야 돼.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많이 난 피아노 학원 가야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빠한테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또 어떤 친구는 아니야, 너희 아버지로는 안 돼, 유명한 감독을 모셔야지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갈등, 목표를 같이 공동으로 이루기 위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의견 차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싸움이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이 책도 좁은 의미의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와 넓은 의미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해보면은, 제가 이 책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이 책을 수업을 했을 때 무겁고 다소 경직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재미있는 인포그램과 그리고 설명, 그리고 가벼운 질문과 깊이 있는 대답으로 아이들이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정치가 뭐고, 이러한 정치가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각 시대별로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참 쉬운 정치 어떠세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 5학년도 괜찮습니다. 3, 4, 5. 3학년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4학년에서 5학년 친구들에게 정치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줄 수 있는 책,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감사합니다.